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34평 분석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단지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근린공원으로 조성된 브랜드 신축 대단지, 안양천까지 품고 있어 어린 자녀를 둔 부부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이다. 네, 먼저 매물대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지금 9억 2천부터 지금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저렴한 매물이 나와 있는데, 비록 전세 않은 매물이긴 합니다만 지금 32평 전용 8사에 방 3개에 드레스룸까지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2개, 전형적인 딱 신축 구조죠. 전용 8사 신축 구조라고 할 수 있고, 이 메가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불과 작년 10월에 11억 5천을 찍었어요. 근데 지금 9억 2천에 아무리 전세하는 매물이라고 해도, 저층 매물이라고 해도 9억 2천은 지금 2억 3천 정도가 지금 조정된 매물이기 때문에 너무 저렴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우선적으로 좀 잡으셔도 괜찮겠다라고 생각되는 가격대입니다. 네, 일단 장단점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주거 환경이 가장 큰 장점이죠. 그죠? 안양시에서 가장 큰 4,250세대 규모입니다. 뭐 안양시가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손에 꼽죠. 이 정도면. 네, 인공위성 하늘에서 우주에서 봐도 보일 정도로 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7년차 신축 이제 브랜드 대단지 라는 점이 상당히 메리트고, 지하철장 여유 있고요. 그리고 승강기 연결돼 있고, 또 전체가 또 평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거 환경 거의 만점에 가까운, 그리고 학군도 상당히 괜찮은데요. 여기가 이제 중학교 학군이 꾸준히 얘기가 나오는 지역인데, 일단 초등학교 보시면 덕천초 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1단지, 2단지로 나눠져 있는데 2단지에서 조금 더 가깝고요. 1단지에서도 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중고등학교가 없다 보니까 이제 평촌, 그죠? 평촌 중고등학교를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뭐 부흥중, 그리고 부흥고, 뭐 이런 식으로 이용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거리가 좀 있죠. 네, 거리가 좀 있는데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네, 우려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멀지는 않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평촌학군이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가 상당히 좋아요. 보시면은 부흥중, 불임중 88.2%, 그리고 부흥고, 양명여고 82.7%, 특목고 진학률이라든지 서울대 진학률 모두 상당히 괜찮고, 또 평촌동 학원가까지 있기 때문에 학원가까지 버스 20분이면 가거든요. 그래서 학군은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봤습니다. 평촌학군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큰 장점 이라는 점에서, 거리는 좀 있습니다만 학군이 상당히 괜찮다고 봤고, 딱히 단점이 없어요. 보시면은 네, 단점이 없는 단지고, 자연환경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단지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근린공원, 보시면은 이 안쪽에 엄청나게 큰 공원이 있습니다. 중앙에. 그래서 이쪽이 지금 기부 채납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원인데, 상당히 큰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이 공원을 제외하고 나서도 이 단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그 근린공원처럼, 보시면 녹지 비율도 아주 높죠. 네, 그래서 단지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가능해요. 그런 산책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바로 앞에 또 안양천, 여기 안양천이 흐르기 때문에 자연환경 입장에서 상당히 쾌적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부에게 좀 우선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단지입니다. 1호선, 이제 1호선 지상철이 지나가고, 그리고 이쪽이 또 산업단지,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다는 점은 약간의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단지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호재를 살펴보시면, 월판선이 가장 큰 호재예요. 일단 이 판교, 또 판교로 이어지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노선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안양역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거리는 좀 있습니다만, 이 월판선 자체가 워낙 좋은 노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이 판교가 나왔으니까 또 일자리 호재 측면에서도 상당히 괜찮아요. 이쪽 박달, 이쪽에 원래 탄약고가 있는 위치죠. 네, 이 탄약고로 이전시키고 이쪽에 박달 스마트밸리, 그리고 그 이쪽에 이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해서 상당히 큰 그런 산업단지가 또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적인 측면에서도 호재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쪽 산업단지 쪽 아래쪽에 IS 비즈타워라고 또 지식산업센터가 또 상당히 크게 지금 거의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측면에서 호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고, 바로 위쪽으로는 또 지능 아파트 재건축이 있죠. 그래서 생활 인프라, 그리고 학군 측면에서 좀 개선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능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쪽 학군 수요가 이제 2배로 커지기 때문에, 뭐 정말로 이제 뭐 막말로 이제 중학교가 생긴다든지 초등학교가 하나 신설된다든지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비록 여기 안양초가 있긴 하지만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신설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안양시가 좀 입주장이잖아요. 뭐 이쪽 비산동이라든지 이쪽도 그렇고 이쪽 냉천지구 그쵸? 네, 입주 예정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쪽 용창 아파트 주변 지구도 마찬가지고 덕현 지구도 있고요. 그래서 좀 시세가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단지다 보니까 급매물들도 꽤 하나둘씩 나오는 그런 단지예요. 던지시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과하게 조정된 감이 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11억 5천만 원을 찍은 저력이 있고 입지가 나쁘지 않아요. 여기는 강남권과 상당히 가까운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서울 바로 코앞이기 때문에 뭐 이쪽 아래쪽이면은 뭐 수원이나 동탄 이쪽이면은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 입지가 상당히 좋은 안양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그런 단지로서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신 있게 추천드리고 네, 한번 직접 가셔가지고 이런 근린공원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 이편한 세상 자이 34평 분석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실거주와 투자를 모두 만족하는 대표적인 단지다. 네, 부역대 신평초 다양한 품은 최상의 주거 환경과 더불어 8호선이라는 특급 호재까지 갖췄다. 네, 부역대 신평초 신주어죠. 네, 브랜드, 역세권, 대단지, 그리고 신축, 평지, 초품화 맞나요? 그리고 다현아는 이제 다산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의 줄임말인데요. 송현아가 상당히 유명하죠. 네, 송현아가 상당히 유명한데 다현아도 그 송현아 못지않게 상당히 거대한 규모로 조성된 그런 프리미엄 아울렛입니다. 네, 그래서 실거주와 투자를 모두 만족하는 단지로서 선정을 했고요. 어떻게 만족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물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9억 5천원부터 매물이 나와 있고 1층입니다. 그래서 전용 84, 지금 전형적인 포베이 신축 매물이고 드레스룸 갖췄고요. 방 3, 화 2입니다. 네, 상당히 쾌적한 전형적인 신축 구조죠. 그리고 다산 이편한 세상 자이가 아무래도 이 다산지구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단지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보시면은 우선 여기 8호선 진건역, 그쵸? 진건역 같은 경우에는 이 별내선이죠. 그래서 이쪽 8호선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이 잠실까지 약 20분 정도에 도달할 수 있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고 잠실에서 2호선 환승하면 강남도 바로 갈 수 있죠. 그래서 강남을 4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그런 입지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별내선이 상당히 유망한 노선이고 이제 곧 개통을 앞두고 있죠. 23년 내년이면 개통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이제 뭐 지지부진한 노선들이랑은 차원이 다른 핵심 교통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호선이 이 다산 이편한 세상 자이의 그런 핵심적인 호재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1시간 5분이 걸리는 이 강남역 가장 중요한 강남역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주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다산 그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스페이스원 더불어서 이제 다산 현대 프리미엄 캠퍼스몰까지 이제 올해 7월에 또 개장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도보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죠. 마치 최근에 송현아, 그죠? 송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앞에 있는 그 송도 단지들이 떡상을 한 것처럼 워낙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네,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없는 게 없이 진짜 잘 돼 있죠. 산책도 하기 좋고 네, 그래서 그런 인프라 바로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8호선 또 역세권이죠. 그래서 가장 핵심 입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진건역 중앙 상권거리 그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역대 신평초 네, 주거 환경 상당히 뛰어나죠. 5년차 신축이고 대단지 그리고 평지 그죠? 그리고 초등학교 바로 초품하고요. 네, 보시면 가람초등학교 갖추고 있고 그리고 세범중학교가 또 이제 개교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개교를 하고 이쪽 다산고등학교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학군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고 학원가는 이제 조금 부족합니다만 이제 이쪽 다산지구가 이제 완성이 되면서 조금씩 갖춰 나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쪽 다산고도 있지만 이 아래쪽에 동화고도 있는데
동화고가 또 상당히 또 남양주의 명문고예요.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비평준화 지역이다 보니까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이쪽 동화고를 보내시면 또 이쪽 명문고이기 때문에 학군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생활환경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일단 기본적으로 신도시이기 때문에 신도시 정비 완료된 신도시고 뭐 커뮤니티 훌륭하죠. 그리고 편의시설 다양화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훌륭하고 신축 아파트 밀집 지역에다가 스타벅스, 뭐 대형마트, 백화점, 종합병원 모두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래서 생활환경, 주거환경, 그리고 자연환경까지 거의 만점에 가깝습니다. 보시면 다산 신도시 자체가 상당히 자연 친화적이에요. 조경도 정말 잘 되어 있고 공원도 바로 앞에 있고요. 중앙공원, 이렇게 중앙공원 바로 앞에 있고 왕숙천도 그러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실거주와 투자를 모두 만족하는 대표적인 단지다. 괜히 대표적인 단지를 라는 단어를 넣은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다산 이편한 세상 자이가 수도권 동북 쪽에서는 상당히 신도시의 그런 정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우선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단지고, 뭐 유일한 단점이 이제 직주 근접인데, 직주 근접적인 측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호선 그리고 또 6호선 호재가 있거든요. 아직 뭐 확정은 아닙니다만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의 추가 검토 사업으로 또 반영이 됐고, 그리고 뭐 남양주 자체적인 그런 행정법조 타운, 그죠? 이쪽 아래쪽에 행정법조 타운 검찰청이 들어온다든지, 그리고 또 이쪽 신호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북부간선을 타서 이쪽 구리 IC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추천드릴 수 있는 단지입니다. 리스크를 굳이 하나 뽑자면 이쪽 왕숙신도시인데, 왕숙신도시 공급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2027년, 8년 정도는 돼야 공급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때 조금 이제 전세가적인 측면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뭐 딱히 하락할 요소가 없는 상당히 우수한 입지의 대장 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산 그 신도시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좀 우선적으로 좀 이쪽을 한번 임장을 가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신도림 태형대 시향 24평 분석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압도적인 직주 근접성, 생활인프라를 갖춘 신도림역 역세권 대단지, 입지가 입지인 만큼 주거 생활환경 개선에 따른 계단식 시세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네, 매물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10억 2천의 매물이 나와 있는데 저층 매물이고요. 새 아는 매물입니다. 그래서 약 1년 정도 후에 입주를 할 수 있는 매물이고, 방 3개, 지금 화장실 하나예요. 전형적인 계단식 전용 5구 매물이다. 그죠? 25평, 전형적인 계단식 25평 매물이고, 상당히 쾌적하다고 할 수 있죠. 이 정도면 구축이긴 하지만. 네, 장단점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직주 근접이죠. 기본적으로 신도림역이 1호선과 2호선 역세권이잖아요. 그쵸? 1호선, 2호선 역세권이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은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강남역, 2호선 타면 강남역, 1호선 타면 광화문역, 그리고 여의도역도 1호선 타고 이제 5호선 환승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디역도 1호선이고요. 그래서 이런 서울의 핵심 업무 지구들이 이제 1, 2호선에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 상당히 좋다. 네, 직행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호재도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요. 네, 보시면 일단 GTX-B 그리고 제2경인선, 그쵸? GTX-B 신도림역, GTX-D이기도 하죠. 네, 그러면 이제 GTX-B가 뚫리면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되겠죠. 신도림역이. 그리고 이제 제2경인선도 이제 저쪽 이제 송도 쪽, 그죠?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쪽 은계를 거쳐서 이 광명을 거쳐서 이렇게 구로까지 올라오는 노선이기 때문에 신도림역 그 신도림 태형대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구로역에서 이제 인천 접근성이 좋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 호재가 상당히 또 크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여의도, 그죠? 여의도가 20분이면 가기 때문에 여의도와 쥐벨리 가산 디지털 산업단지죠. 그래서 이쪽 쥐벨리 쪽을 또 빠르게 출퇴근할 수 있는, 그래서 직주 근접적인 측면이 가장 큰 장점. 그리고 이제 뭐 구로 차량기지 이전 이런 이슈도 있고요. 이쪽이요. 그리고 1호선 지화화. 보시면은 이 태형대 시향이 조금 저평가된 이유가 입지가 상당히 좋은 데 비해 10억이면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죠.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2억인데 상당히 핵심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좀 저렴하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이제 1호선 지상철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이 지상철이 좀 인접해 있어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소음이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이쪽 뭐 대림
쪽과 조금 가깝다 뭐 이 정도의 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1호선 지하 이슈가 항상 있습니다. 매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매년 대선 때마다,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때마다 항상 단골로 나오는 공약이고, 비록 쉽진 않겠지만 언젠가는 지하화를 시켜야 이런 단절된 이 신도림과 구로, 그리고 이쪽 9일과 단절된 이런 좀 구로구의 발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생활환경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보시면은 일단 여기가 약간 번잡하죠. 아무래도 그 신도림역 인근이다 보니까 약간 번잡한, 왜냐면 구도심이잖아요. 네, 기존에 이미 약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난립한 지역이기 때문에 약간 번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인프라 하나만큼은 정말 최고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앞에 이렇게 이마트가 있는 그런 단지이고, 그리고 이 디큐브시티 안에 현대백화점, 그쵸?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뭐 유플렉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프라가 좋고, 그리고 뭐 그 병원이라든지 뭐 스타벅스 다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인프라가 좋은 그런 단지로서 압도적인 직주 근접성 그리고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지금 시세를 누르는 이런 요인들, 예를 들면 대림과 인접했다든지 이쪽이 약간 좀 낙후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1호선 지상철을 이렇게 지나간다든지 이런 측면들이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나하나 개선이 됨에 따라서 좀 계단식으로 시세가 상승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용적률이 좀 높긴 하지만 이제 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이 주거 환경을 좀 개선시킨다면, 지금 중앙난방 이런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하주차장은 여유가 있고 평지이긴 합니다만 좀 리모델링이나 이런 측면을 통해서 좀 신축으로 또 한번 변신을 한다면 또 한 번의 또 그런 시세 상승의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군 같은 경우가 좀 이슈가 되는 지역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다시피 초품화예요. 그래서 초등학교까지는 상당히 양육 환경이 좋은 그런 환경이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영림중학교를 가는데, 영림중학교 이쪽에 위치해 있죠. 이쪽이 이제 아무래도 같은 구로동이긴 합니다만 이제 대림 쪽과 조금 인접해 있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편견 어린 시선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학업 성취도도 실제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특목고는 많이 보내는데, 그래서 지금 근데 사실 거리상으로 보면은 이 태영대 시향에서 이 바로 위에 있는 신도림 중학교가 더 가깝거든요. 거리상으로 보면 이쪽이 훨씬 더 가깝죠. 영림 중학교는 살짝 거리가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서 신도림 중으로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쪽 신도림동에 아파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쵸? 많다 보니까 지금 약간 밀려서 지금 이쪽으로 배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쪽에 신도림동 293번지가 지금 전체가 다 재개발이 될 예정이거든요. 이쪽에 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면, 안 그래도 지금 포화 상태인 신도림 중학교에 더 많은 그런 학군 수요가 밀려들 것이고, 그에 따라서 조금 대대적인 그런 중학교 학군의 개편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중학교를 하나 좀 신설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신도림 태영 내시장 입장에서 조금 수혜를 입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등학교 학군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뭐 구로고등학교라든지 구영고등학교라든지 구로고등학교 같은 게 이쪽에 위치해 있고 구영고등학교 같은 게 이쪽에 위치해 있는데 둘 다 가깝습니다. 가까운 건 장점인데 뭐 학업 성취도가 그렇게 높은 지역은 아니에요. 네. 그래도 장점은 이제 위쪽에 있는 목동학원과 가깝기 때문에 이쪽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도림역 자체가 핵심 입지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도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개발이 될 지역이고 결국은 생활 인프라나 학군이 개선이 될 것입니다.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결국 신도림 태영 대시장의 그런 장기적인 그런 시세는 상당히 전망이 밝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입지로서 그런 직장인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 25평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블 역세권 입지와 더불어 신축 대단지 주상복합의 압도적인 생활 편의성으로 높은 실거주 만족도가 기대가 된다. 인근에 산재한 대형 개발 호재는 덤이다. 네, 그렇습니다. 매물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9억 9천, 새낀 매물이긴 한데 지금 9억 9천에 지금 전용 5구 25평 매물이 나와 있고, 구조가 상당히 특이하죠. 그래도 3베이 그리고 화장실 2개가 좀 갖춰져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신축이기 때문에 상당히 쾌적한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장단점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단점이 딱히 없습니다. 장점은 있지만 이제 단점은 딱히 없는 그런 단지이고, 단점을 뭐 굳이 하나 찝어보자면 뭐 학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학군 5점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초등학교는 상당히 가까워요. 초등학교는 바로 앞에 금나래초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까운데, 중학교 문일중학교 문일고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거리가 있고, 학업 성취도도 그렇게 높지는 않다. 네, 근데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거리는 조금 됩니다만, 이쪽 동일여고, 그죠? 동일여고가 상당히 또 공부를 잘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군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상당히 괜찮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더블 역세권, 그죠? 신안산선 호재가 있죠. 일단 금천구천역 도보 10분. 근데 말이 도보 10분이지 뭐 빠르게 걸으면 도보 5분 안에도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이고요. 그리고 신안산선 시흥사거리역이 또 도보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또 여의도로 바로 쏘는 노선이잖아요. 그래서 1호선과 신안산선 더블 역세권이다. 그리고 신축 대단지 주상복합, 그죠? 5년차 신축이고요. 1236세대 대단지, 그리고 이 1차와 2차까지 합하면 더 이제 큰 규모의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생활 편의성이 상당히 좋다. 커뮤니티라든지 편의시설, 뭐 대형마트, 스타벅스 다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승강기 다 연결돼 있고, 단지 이제 내부는 다 평지로 이루어져 있고, 조경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하늘에서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신축 주상복합이라 네, 조경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직접 가서 보시면 상당히 쾌적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쪽 3차 말고도 이쪽 1차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이 아니라 아파트예요. 용적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쪽은 또 조경이 조금 더 쾌적해요. 그래서 이쪽 1차에서 산책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이쪽 바로 앞에 또 금날의 중앙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안양천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 금천구가 좀 번잡하긴 해요. 이쪽 동쪽은 좀 번잡한데, 이쪽 서쪽으로는 상당히 쾌적한 그런 주거환경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환경 상당히 괜찮고, 주거환경, 뭐 직주근접은 말할 것도 없고요. 1호선 도보 역세권이기 때문에 강남, 뭐 여의도, 가산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입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자연환경 같은 경우에도 뭐 관악산과 안양천이 보이는 그런 훌륭한 조망. 일단 기본적으로 층수가 높기 때문에 주상복합이라 조망이 상당히 좋고, 네, 금나래공원, 안양천 품고 있다는 점. 근데 저층 같은 경우는 좀 도로 소음이 좀 있다고 해요. 이쪽에 아무래도 네, 이 앞쪽에 시흥대로가 또 지나가기 때문에 조금 도로 소음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호재 측면에서는 뭐 금천구청역 복합개발이라는 또 대형 호재가 있죠. 이쪽이 지금 다 지금 비워놨잖아요. 네,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뭐 여기가 지금 다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종합병원, 그죠? 종합병원 7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 들어올 예정이고, 이쪽도 공동주택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금천구청 역사도 정비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서서울미술관 이쪽, 금날의 중앙공원 이쪽에 또 세워질 예정이고, 그리고 공군부대 부지 바로 이쪽에 지금 이렇게 블러 처리가 돼 있는데, 여기가 또 공군부대 부지예요. 여기를 또 개발하면 이 3차 입장에서 엄청난 호재가 되겠죠. 그리고 무지개 아파트 이쪽 아래쪽에 남서울 무지개 아파트라든지 뭐 성지 아파트, 건영 아파트 재개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쪽 금천구 자체가 상당히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고, 그래서 이쪽 지금 약간 좀 번잡한 이런 주변 환경이 좀 개선이 좀 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쪽은 이미 소규모 주택 정비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재개발 진행 중에 있고요. 근데 이쪽 그 시흥대로 맞은편에 있는 이쪽 빌라들도 빠르게 좀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데, 네, 언젠간 되겠죠. 네. 그걸 차치하더라도 일단 이 위쪽 개발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공군부대 그 이전 개발하는 이슈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호재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 기본적으로 일단 신축 대단지 주상복합이에요. 그래서 압도적인 생활 편의성. 그래서 직접 살고 계시는 분들께서 평이 상당히 좋은 단지이고, 실거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감안해 보시고 한번 인장에 임하시기를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과자동 DMC 안양 27평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크로와 르엘, 대림과 롯데죠. 치열했던 북과자 6구역 소주전이 DMC 안양의 입지를 증명한다. 재건축 절차 진행되며 북과자 6구역과 꾸준히 갭 메울 것이다.
이 DMC 한양 같은 경우는 이제 56점이 나왔어요. 제 그 입지 분석 툴 상으로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닌데, 아마 제 입지 분석 툴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우선순위로 추천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점수로만 따질 지역이 아닙니다. 상당히 좋은 입지의 지역이고, 제가 지금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MC 한양이 지금 이쪽에 위치해 있는데, 기본적으로 DMC역 역세권이죠. 네, DMC역 같은 경우는 지금도 좋아요. 6호선, 경의선, 공철이 지나기 때문에 지금도 입지가 상당히 좋은데 앞으로 더 좋아지죠. 보시면 대장홍대선, 그죠? 대장홍대선과 그리고 강북횡단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펜타 역세권이 되는 5개의 노선이 지나는 그런 역세권이 되기 때문에 DMC역 역세권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입니다. DMC 한양에서 약 10분 정도 걸리죠. 이쪽 1번 출구까지. 네, 이쪽 1번 출구에서 실제로 이제 승강장까지의 거리는 조금 됩니다만, 뭐 경의선이나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좀 더 추가적인 도보가 소요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역세권이라는 거, 그리고 DMC가 인접해 있죠. 이쪽은 또 DMC 첨단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네, 그런 자체적인 일자리가 있는 지역. 그리고 이쪽 2번 출구 앞으로는 또 롯데몰, 그죠? 롯데몰 상암 지점이 또 예정이 돼 있죠. 그래서 상당히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다. 직주운전도 갖췄고, 그리고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북가자 6구역, 아까 이쪽 아크로와 루엘 간 치열했던 수주전이 벌어졌거든요. 결국 아크로가 이겼죠. 그래서 이쪽은 지금 아크로로 이제 탈바꿈할 예정이고, 북가자 6구역과 더불어서 이쪽 가제울 7구역, 그죠? 가제울 뉴타운도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제울 7, 8구역이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DMC 한양 주변으로 지금도 이미 그 가제울 뉴타운 안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생활 환경이 좋은데, 이제 이쪽 그 다세대 빌라 밀집 지역도 다 재개발이 되면 앞으로 훨씬 더 좋아지겠죠. 더불어서 이쪽 수색 증산 뉴타운, 그죠? 수색 증산 뉴타운이 또 맞은편, 이 불광천 맞은편으로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그 북가자동 그리고 이쪽 수색동 이쪽의 그런 개발 압력 그리고 잠재적인 그런 포텐셜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아래쪽에도 성산시장도 있어가지고 이쪽 자체가 이미 천지개벽했죠. 가재울 뉴타운 덕분에. 이쪽에 예전에 살던 분들은 여기 오랜만에 방문하신 분들은 정말 눈이 휘둥그레 엄청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여기가 이렇게 변했냐고. 근데 앞으로 더 변할 지역입니다. 이쪽 북가자동이라든지 이쪽 은평구 인접한 지역이 아직 세전력 인근, 증산역 인근이 아직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더욱더 천지개벽할 지역이다. 그래서 서울 서부권의 중심이 될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입지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 입지는 DMC역 역세권이고요. 근데 DMC 한양 같은 경우는 그 역세권의 그 조건에 부합하고 특히나 북가자 6구역 옆에 있기 때문에 북가자 6구역의 시세를 자연스럽게 따라가겠죠. 더불어서 DMC 한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 사업성,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거 환경 이건 필요가 없습니다. 재건축 사업성 지금 1차 정밀 안전 진단 통과했기 때문에 2차 지금 그 적정성만 통과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36년 차이기 때문에 이미 적정성만 통과하게 되면 이제 용적률, 대지 지분 상관없이 재건축은 진행이 되는 거고요. 3종이기 때문에 분담금은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지분과 토지입니다. 한 2, 3억 정도, 조금 더 많이 나오면 3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건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어쨌든 그 정도의 분담금을 감안하고라도 충분히 네, 투자할 만한 그런 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선적으로 추천드리고요. 네, 정말 좋은 지역입니다. 학군 이런 이슈가 있는데 가재열 고등학교가 좀 학업 성수가 낮고 고등학군이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은 있는데 뉴타운이 지금 완성되고 있으니까 차차 개선되지 않겠어요? 이미 많이 개선이 된 상태고 앞으로도 좀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생활환경 같은 경우도 신축 아파트 이미 밀집 지역이고 북가자였고요. 이쪽 가재역 7구역 들어오면 앞으로도 더욱더 좋아질 지역이기 때문에 좋아질 일만 남았다. 자연환경 같은 경우에도 조경이나 이런 측면은 주거환경 이런 측면은 이제 재건축이 되면서 이제 조금 좋아질 여지가 있으니까 이런 지대 같은 것도 좀 평탄화를 시키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포텐셜이 높은 유망 지역으로서 우선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장을 가셔가지고 좀 괜찮은 매물이 있으면 지금 주우셔도 조정장에서도 상당히 방어력이 강할
그런 특히 재건축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입지로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재건축 되면 이 6구역 앞으로 따라갈 거예요, 시세. 그래서 저를 한번 믿어보시고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자 팝업뷰 15단지 34평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드윅 국제학교와 명문 초중고를 품은 입지로 어린 자녀를 둔 연예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다. 109 중심에 위치하여 생활 편의성이 높다. 이 송도 더자 팝업뷰 같은 경우도 아까 DMC 한양처럼 좀 점수가 낮게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DMC 한양과 마찬가지로 좀 우선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단지예요. 송도가 아무래도 조금 지역적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점수만으로 좀 환원되기 어려운 그런 좀 특수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 정체성이 있는 지역이라서 조금 점수와 떠나서 좀 우선적으로 좀 추천드리는 단지입니다. 네, 먼저 매물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10억에 매물이 나와 있고, 이제 타워형이다 보니까 좀 특이해요. 네, 그래서 채광이나 이런 측면은 그렇게 막 우수하진 않습니다. 네, 3베이에 화장실 2개, 드레스룸까지 갖춘 그런 쾌적한 구조긴 한데, 뭐, 채광이나 뭐 이런 면이 뭐 뛰어나다고는 할 수 없어요. 네, 타워형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용 8사의 신축, 그런 구조라는 점에서는 네, 상당히 좋은 쾌적한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버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대형 평수, 송도가 그렇지만 대형 평수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제일 작은 평수예요. 작은 평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형이 선호되는 송도 특성상 조금 저평가가 된 그런 가격이 조금 낮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쪽 그 15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체드윅 국제학교 그리고 명문 초중고를 품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이제 이쪽 후문으로 나가면 바로 체드윅 국제학교고, 그리고 신정초, 그죠? 신정초, 이쪽에 신정중, 그리고 연성고, 포스코고 이렇게 품고 있죠. 그래서 특히 포스코고 같은 경우는 자사고지만 이 신정중에서 진학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연성고등학교도 좋지만 포스코고도 상당히 좋고요. 연성고가 이제 남고죠. 그래서 여아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해성고, 네,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송도 자체가 상당히 학군 좋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학원가도 잘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이쪽 109, 209 쪽에 학원가가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군은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국제학교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 자녀를 둔 연예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는 그런 아파트라고 해요. 예, 그리고 더불어서 보시면 109의 중심에 위치하죠. 네, 109가 이렇게 위치해 있으면 이쪽에 딱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카페거리, 커널워크죠. 커널워크, NC백화점, 그리고 뭐 이쪽에 학원가, 그리고 센트럴파크,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이쪽에 송도역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두루두루 이용할 수 있는 상당히 편의성이 높은 그런 입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입지가 상당히 좋고, 이 109의 가장 장점인 학군과 이 생활환경을 가장 그런 입지적인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라고 봅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신도시고 정비가 완료돼 있고 신축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 상당히 정돈돼 있고 국제도시 면모답게 우리나라에 위치한 국제도시 중에서 가장 국제도시다운 그런 이미지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상당히 정돈이 잘 되어 있고 스타벅스, 대형마트, 백화점 모두 가깝고요. 유일한 단점은 이제 종합병원이 좀 멀다는 거죠. 네, 나사렛 국제병원 이쪽에 위치한 국제병원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제 조만간 또 이쪽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 또 개원을 하니까 2026년 정도에 개원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이제 종합병원 같은 경우도 차차 갖춰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송도 자체 호재가 상당히 많죠. 네, 보시면 이제 연수구에 공급이 좀 많다 보니까 점수가 좀 깎였는데, GTX-B와 더불어서 이제 국제업무단지, 기본적으로 109는 국제업무단지 안에 속하죠. 예, 이쪽에 보시면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예정돼 있죠. 이쪽도 국제업무단지고, 그리고 바이오 랩허브 또 선정이 됐죠, 얼마 전에. 그리고 체드윅 국제학교 커널워크 인접해 있고, 워터프론트라든지 테마파크. 이 송도의 또 단점이, 약간의 좀 단점이 이쪽 남동 인더스파크에서 이제 이런 폐수들이 유출이 되다 보니까 약간 수질이 안 좋아요. 그쵸?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좀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워터프론트라든지, 네, 이런, 테마파크는 또 이쪽이긴 한데, 네, 이런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완료돼서 지금 달빛공원이 개장을 했죠. 그래서 상당히 자연환경도 상당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어요. 달빛공원, 그리고 이쪽 센트럴파크 상당히 좋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거주 환경이 매우 뛰어나고 특히 학군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 있는 그런 수요가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또 대형 평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연예인들이라든지 약간 좀 부유한 소득 수준이 높은 그런 고소득 일자리도 많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이 또 많이 거주를 하세요. 네, 그런 점은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단점이라고 친다면은 뭐 세대수가 좀 적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 그 신축 아파트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큰 단점은 아니고 이제 서울 접근성이 아무래도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이 받죠. 네, 아무래도 강남까지 이제 직행 버스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아무래도 이제 출퇴근 시간에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점이 좀 지적을 받는데 제가 봤을 때 송도는 이제 굳이 뭐 서울까지 나갈 필요 없이 자체적인 그런 일자리나 인프라가 모두 갖춰져 있는 사실 자체적인 그런 도시이고 앞으로도 뭐 이쪽 어 909, 뭐 1009, 1109 아직 완성이 전혀 안 돼 있죠. 네, 앞으로 이제 좀 더욱 발전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강남처럼 되는 거죠. 여기 자체적인 그런 수요가 생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서울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송도뿐만 아니고 이쪽에 공항 수요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특수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고 가장 좋은 건 한번 직접 방문해 보시는 거겠죠. 네, 이쪽 국제학교도 한번 가보고 이쪽 커널워크라든지 뭐 이쪽 현대 아울렛 그죠? 현대 아울렛도 상당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센트럴파크라든지 이 송도에 한번 와보시면 이 송도만의 그런 특수성 이국적인 이런 느낌, 그 개발이 진행되는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방문해 보셔가지고 한번 임장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